이 아이가 당신을 기억해요. 세훈 씨. 그래도 모른 척 할 건가요? 정막이 감돌던 건양그룹 대회의실에 날카로운 영채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수십 명의 이사진과 주주들이 숨을 죽인 채 영채와 세훈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영채의 손에는 구겨진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세훈의 목을 옥죄는 단두대의 밧줄이라도 되는 양. 영채는 가늘게 떨리는 손끝으로 사진을 세훈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세훈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핏기가 완전히 가신 세훈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세훈이 마른 침을 삼키며 입술을 때려 했지만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에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원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정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이 지옥 같은 광경이 현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세훈이 가까스로 쥐어짜낸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영채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승자의 여유라기보다는 벼랑 끝에 선자가 내지르는 최후의 비명처럼 기괴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영채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툭. 가벼운 소리였지만 그 파장은 회의실 전체를 집어삼킬 듯 무거웠습니다. 임신 6주예요. 당신이 술에 취해 내 방을 찾았던 그날 밤 우리 사이에 생긴 생명이라고요. 영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원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정원은 휘청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겨우 버티고 섰습니다. 정원의 시선이 세훈을 향했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세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쥘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 망설임이 정원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헤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요란한 소리가 났지만 헤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채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주영채, 너가 지금 제정신이니? 어디서 이런 끔찍한 모함질이야. 헤라의 고함에도 영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맞서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난숙이 들어왔습니다. 난숙의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이 온화하고 자애로운,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맹독을 품은 뱀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난숙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회의실의 공기를 장악했습니다. 부회장님, 모함이라니요. 우리 영채 뱃속에 건양의 핏줄이 자라고 있는데 축복은 못해줄 망정 모함이라니 섭섭합니다. 난숙의 등장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난숙은 뻔뻔하게도 세훈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마치 사위에게 보내는 장모의 따뜻한 눈빛을 연기하듯 말입니다. 세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훈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난 그런 적 없어. 그날 밤 난 기억이 안 나겠죠. 난숙이 세훈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난숙은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회의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흐릿한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영채의 방으로 들어가는 세훈의 모습, 그리고 다음날 새벽 헝클어진 모습으로 방을 나오는 세훈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영상 속의 시각은 정확히 6주 전 그날 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견고했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발뺌할 건가요? 아니면 기억을 잃을 만큼 만취해서 본능에 충실했던 거라고 변명이라도 할 건가요?
영채가 세훈에게 다가가 그의 옷깃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애원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세훈은 영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조차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남자의 몸부림으로 비칠 뿐이었습니다. 정원은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정원이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세훈이 다급하게 정원을 불렀습니다. 정원 씨. 아니에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세훈이 정원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정원은 그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원은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정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걱정스런 표정의 하늘이 서 있었습니다. 정원 씨, 괜찮아요? 숨 쉬어요, 어서. 하늘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원은 하늘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정원이 오열하며 하늘에게 물었습니다. 하늘 씨나 어떡해요? 세훈 씨가 정말 그랬을까요? 나 이제 어떡해요? 하늘은 아무 말 없이 정원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늘의 시선이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 슬픔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일렁였습니다.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라 난숙과 영채가 꾸민 거대하고 치밀한 덫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같은 시각, 난숙의 독방이 아닌 건양그룹의 이면에서 더 끔찍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난숙은 건양그룹의 재산을 목적으로 이 모든 판을 짰던 것입니다. 회의실 소동이 일단락된 후 헤라가 난숙을 찾았습니다. 헤라의 표정은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헤라가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공난숙, 너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이게 너가 말한 복수니? 난숙은 침대에 기대어 여유롭게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사과 껍질이 뱀의 허물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난숙이 헤라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복수라니요. 이건 되찾는 겁니다. 내 딸 영채가 가져야 할 원래의 자리를요. 그리고 헤라 씨, 흥분하지 말고 계산기 좀 두드려봐요. 차정원 그 별 볼일 없는 계집애보다는 내 딸 영채가 건양의 안주인으로 더 어울리지 않나요? 미친 소리 집어치워. 그 영상, 그 진단서, 전부 조작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헤라가 난숙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갔지만 난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조작이면 어쩔 건데요? 이미 언론에 소스 다 뿌렸어요. 내일 아침이면 재벌 2세의 혼전 임신 스캔들로 도배가 될 겁니다. 건양주가 반토막 나는 건 시간 문제죠.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진세훈 부사장 해임안이 나올 텐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나뿐이에요. 헤라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난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스캔들 자체가 터지면 세훈은 끝장이었습니다. 건양그룹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헤라에게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습니다. 난숙이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거래합시다. 진태석 재산의 절반, 그리고 영채를 세훈의 아내로 인정해줘요. 그러면 내가 이 스캔들, 아름다운 로맨스로 포장해서 주가 부양시켜 줄게요. 그리고 차정원은 헤라 씨 손 안 대고 내가 처리해주죠. 헤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헤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당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헤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원이는 건드리지 마. 호, 아직도 그 아이한테 미련이 남았나 보죠? 알겠어요. 정원이는 헤라 씨 봐서 살려는 드릴게.
일단 내 눈앞에서 영원히 치워요. 난숙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헤라는 주먹을 쥐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헤라의 머릿속은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공난숙, 너가 이긴 것 같지? 두고 봐. 내 아들은 내가 지켜. 헤라는 병실을 나오자마자 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더없이 냉정하고 침착했습니다. 윤 비서, 당장 산부인과 쪽 사람 풀어. 주영채 진단서 발급한 의사, 약점 있는 놈일 거야. 샅샅이 뒤져서 내 앞에 데려와. 한편 세훈은 자신의 오피스텔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건물 입구를 진을 치고 있었기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훈은 술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분명 영채가 물을 주었고 그걸 마신 뒤 필름이 끊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영채의 침대 위였고 영채는 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훈의 심장은 본능은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세훈이 경계하며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정원이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정원이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훈이 문을 열자마자 정원을 끌어안았습니다. 정원의 몸에서는 찬바람 냄새가 났습니다. 정원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바보 같아서. 세훈이 정원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정원은 세훈을 밀어내지 않았지만 마주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정원은 세훈을 소파에 앉히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원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세훈 씨, 울지 말고 똑바로 말해줘요. 그날 밤 정말 아무 기억도 없어요? 맹세코 없어. 물 한 잔 마신 게 다야. 그리고 눈 떠보니 아침이었고. 그럼 약이에요. 정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 영채라면 그리고 공난숙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세훈 씨를 잠재우고 연출된 상황을 만들었을 거예요. CCTV 영상도 들어가는 장면과 나오는 장면만 있잖아요. 방 안에서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진단서는 임신 6주라는 건 그것도 조작일 수 있어요. 아니, 조작이어야만 해요. 정원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원은 무너지고 싶었지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세훈도 그리고 자신의 인생도 난숙의 소나기에 놀아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정원은 하늘이 해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싸워야죠. 친구니까 도와줄게요. 정원은 심호흡을 하고 세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훈 씨, 우리 도망치지 마요.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우리가 헤어지고 세훈 씨가 죄책감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밝혀낼게요. 영채의 임신이 거짓이라는 거. 세훈이 정원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원의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세훈의 혈관에 다시 피를 돌게 했습니다. 세훈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정원 씨 말이 맞아. 내가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내 모든 걸 걸고 증명할게. 당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될게. 다음 날부터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영채는 입덧 연기까지 하며 회사에 출근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고 여론은 세훈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정원은 영채가 다닌다는 산부인과를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 시각 영채는 건양 패션 디자인실의 팀장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원의 책상은 구석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영채가 들어오는 정원을 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어머, 아직도 회사 다닐 낯짝이 있나 봐. 내 남편 될 사람 꼬셔서
가정 파탄낸 상간녀로 소문 다 났는데 정원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가서 짐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영채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연기 제법이더라. 근데 영채야, 임신부는 커피 마시면 안 되는 거 알지? 아까 휴게실에서 에스프레소 더블샷 마시는 거 다 봤는데. 영채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 내가 언제? 이건 디카페인이야. 그래. 컵에 립스틱 자국 묻었던데. 그거 챙겨놨어. DNA 검사하면 카페인 성분 나오겠지? 그거 언론에 뿌리면 재밌겠다. 입덧한다던 재벌가 며느리 알고 보니 카페인 중독? 정원이 차갑게 웃으며 영채를 지나쳤습니다. 사실 컵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영채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채의 당황한 눈빛은 정원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야. 영채는 정원이 사라지자마자 책상 위의 물건들을 쓸어버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엄마 난숙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난숙은 바쁘다며 끊어버렸습니다. 영채는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거짓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세훈이 정말 자신을 돌아봐 줄까? 불안은 광기가 되어 영채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반전의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하늘이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하늘의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원 씨, 이거 봐요. 노트북 화면에 띄운 자료는 황 실장이 몰래 빼돌린 난숙의 비밀 장부였습니다. 거기에는 영채의 산부인과 주치의에게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면 뒤집을 수 있어요. 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저쪽에서 뇌물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우기면 그만이에요. 더 결정적인 게 필요해요. 영채 입으로 직접 실토하게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요? 질투. 영채의 가장 큰 약점은 세훈 씨에 대한 집착과 정원 씨에 대한 질투예요. 그걸 이용해요. 정원은 하늘의 계획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훈은 정원의 집이 아닌 호텔 스위트룸으로 영채를 불렀습니다. 영채는 세훈이 드디어 마음을 열었다고 착각하고 한껏 꾸미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촛불이 켜져 있고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영채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빠, 나 부른 거예요? 세훈은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세훈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왔어? 앉아. 영채는 꿈만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세훈이 따라주는 와인을 받았습니다. 임신했으니 마시지는 말고 분위기만 맞춰. 세훈의 말에 영채는 뜨끔했지만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때 침실 문이 열리고 정원이 걸어 나왔습니다. 샤워 가운을 입은 채였습니다. 영채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습니다. 와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차정원, 너가 왜 여기 있어? 영채가 악을 썼습니다. 정원은 여유롭게 머리에 물기를 털며 영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왜긴, 세훈 씨랑 같이 있으려고 왔지. 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고. 오빠,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임신했다니까. 오빠 아이 가졌다고. 영채가 세훈의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세훈은 영채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팔을 빼냈습니다. 그래서 임신했으면 뭐. 내가 너랑 결혼이라도 할 줄 알았어? 난 정원 씨 아니면 안 돼. 너가 애를 낳든 말든 그 애는 너가 알아서 키워. 난 정원 씨랑 떠날 거야. 세훈의 잔인한 말에 영채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 짓까지 해서 오빠 잡았는데. 그 짓? 무슨 짓?
정원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영채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약 먹이고, 엄마 시켜서 의사 매수하고, 가짜 진단서 만들고, 내가 오빠 가지려고 영혼까지 팔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임신한 척까지 하면서 버텼는데.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영채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뒤늦게 깨닫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원이 벽에 걸린 거울 뒤에서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잘 들었어, 주영채. 내 입으로 다 말했네. 가짜 임신이라고. 영채가 비명을 지르며 정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놔. 그거 내놓으라고. 세훈이 영채를 막아섰습니다. 영채는 바닥에 주저앉아 발악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엄마 도와줘.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호텔 방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헤라가 들어왔습니다. 헤라의 옆에는 수갑을 찬 난숙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영채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난숙을 불렀습니다. 난숙은 차마 영채를 보지 못했습니다. 헤라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난숙, 내가 말했지? 내 아들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고. 너가 매수한 의사, 이미 자백했어. 그리고 너가 주가 조작하려고 꾸민 정황들, 황 실장이 다 넘겼고. 난숙은 이를 갈았습니다. 헤라가 자신과 거래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헤라는 난숙이 방심한 틈을 타 완벽하게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경찰이 영채에게 다가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주영채 씨 사문서 위조 및 업무 방해,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싫어. 난 아니야. 이거 다 차정원이 꾸민 거야. 오빠, 세훈 오빠 나 좀 봐줘요. 나 사랑하잖아. 영채가 세훈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세훈은 정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영채는 끌려나가면서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습니다. 복도 끝까지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난숙 역시 경찰에게 이끌려 나가며 헤라와 정원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난 다시 돌아올 거야. 반드시 너희를 부숴버릴 거야. 아니, 당신은 못 돌아와. 거기서 평생 썩게 될 테니까. 정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숙과 영채가 사라진 방 안에는 정원과 세훈, 그리고 헤라만 남았습니다. 헤라가 한숨을 쉬며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세훈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헤라는 잠시 정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번만이다. 이번만 내가 눈 감아주는 거야. 하지만 정원이 너 내 아들 힘들게 하면 그땐 내가 가만 안 둬. 헤라의 퉁명스러운 말 속에 담긴 허락의 의미를 정원은 알아챘습니다. 정원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세훈 씨, 제가 잘 지킬게요. 헤라가 나가고 정원과 세훈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지독한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였습니다. 세훈이 정원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이긴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진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난숙이 남긴 마지막 저주가, 그리고 세상의 시선이 여전히 그들 앞에 남아있다는 것을.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잡은 두 손을 놓지 않는 한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정원이 세훈의 품에서 눈을 감으며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안도감에 비로소 미소 지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막장 드라마 특유의 맛을 살리면서도 주인공들의 사이다 반격을 기대하셨던 분들께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